안녕하세요. 네, 제 강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레벨업 프랑스어 중급 강사 서아름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25강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매 강마다 디알로그를 중심으로 단어 설명, 그 다음에 문법과 표현 설명,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연습 문제, 이렇게 네 파트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려했던 것이 처음에 배웠던,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이 뒤에 강의에서 최대한 많이 반복돼서 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복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만 믿으시고 여러분께서 넋놓고 계시면 절대 안 되겠죠. 모든 언어학습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제 강의에서도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온라인 강의 준비했을 때 한 강의 한 30분 정도 분량이 나오는데요. 이 강의를 제가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거의 1시간 혹은 2시간에 해당하는 분량을 이 30분에 제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여러분께서 비싼 돈을 내고 강의를 구매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많은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많은 내용을 넣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내용을 넣었으니까 그냥 매번 강의만 듣고 넘어가시면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어렵다,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만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는 나 빨리 다 25강 들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 이해가 되셨으면 그 알려드린 어휘나 표현들은 꼭 암기를 하시고 복습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이 뭔가 선생님의 개인 지도 없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들으시는 거는 시간 절약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이거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꼭 해달라는 거 제가 부탁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25강 동안 즐거운 강의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1강 일단 살펴볼게요. 자, 1강 제가 준비한 거는요, 오늘 일레 꼬멍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라는 뜻의 질문인데요. 이 꼬망이라는 의문사는 사람의 외모를 표현하는, 물어보는 그런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바탕으로 오늘 어떤 학습 내용 하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되겠죠. 뭐 키가 크다든가, 머리가 어떤 색깔이라든가, 무슨 옷을 입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의 형용사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감탄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디알로그에 나올 단어들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nouveau. nouveau 하면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nouveau, 새로운. 자, 이 nouveau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남성, 여성 이렇게 형태가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프랑스어에서 형용사 이렇게 딱 나오면 얘는 남성 단수형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럼 얘가 여성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으로 변하기 때문에 nouvelle 이렇게 쓰게 되고요. 만약에 얘가 복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경우에는 x를 붙여줍니다. 보통 프랑스어에서 형용사가 변화를 할 경우에는 남성형이 있고요. 그거에 을을 붙이면 여성형이 되고 거기에 s를 붙이면 복수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누보 같은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변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보, 여성형은 nouvelle, 새로운이란 뜻이고요. 다음, blond 하면 금발 혹은 황금색의 이런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기본형이 남성형이고요. 거기에 을을 붙이면 blonde라고 있고요. 이게 여성형이 됩니다. 그래서 blonde. 그 다음 brun 이라는 단어는 갈색의 이런 뜻입니다. 역시 얘도 을을 붙이면 여성형이 되고요. 을을 붙이면 brune. 자, 남성형은 brun 발음이 나고요. 여성형은 brune
une. 발음이 조금 달라지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초록색을 이란 뜻은 vert. vert. 이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여성형은 을을 붙여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성형 읽어보면 verte. verte.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형용사는 sympathique. sympathique. 그래서 호감이 가는 이런 뜻인데요. 단어가 조금 길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제가 가로친 부분을 생략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ympa, sympa 혹은 sympathique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누가 프랑스에 가셨는데 누가 너 참 sympa, sympathique하다라고 하면 나한테 굉장히 칭찬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감 가게 생긴, 착하게 생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robe. robe 하면 원피스입니다. 원피스. 이렇게 치마랑 바지, 치마랑 웃돌이랑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불어로 rob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œil. œil 하면 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NA 하면 눈 하나예요. 우리가 눈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눈 하나만을 얘기할 때는 NA 이렇게 얘기하고요. 눈 두 개를 다 지칭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양이 아예 바뀝니다. 그래서 관사랑 연결해서 읽으면 des yeux, des yeux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수일 때는 NA. 아예 이거는 관사를 붙여서 외우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NA 눈 하나고요. 눈 두 개가 되면 des yeux, des yeux 이렇게 됩니다. 여기 연음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눈이란 단어 알아봤고요. 그 다음 avoir l'air 형용사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avoir l'air 형용사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air는 공기란 뜻도 되지만 뭐 분위기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형용사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단어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첫 단어 nouveau, nouvelle, blond, blonde, brun, brune, vert, verte, sympathique, sympa, robe, œil, un œil, des yeux. Avoir l'air. avoir l'air. 자, 그럼 디알로그 한번 보겠습니다. 디알로그 제목을 보면요. Le premier jour de l'école. Le premier jour de l'école. 자, école 하면 학교죠. premier 하면 처음을, 첫 번째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첫 개학날이 되겠죠. 개학날. 주앙과 폴의 대화입니다. 우리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볼게요. Tiens, bonjour, Paul, ça va? 자, tiens 하면 감탄사입니다. 뭐, tiens이라는 게 원래 동사거든요. 근데 이 동사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어머나, 어머, 감탄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났겠죠. 학교 개학 첫날이니까요. Tiens, bonjour, Paul. 안녕, Paul, ça va? 안부를 물어보고 있죠. 자, bonjour, Jean. 안녕, Jean. Ça va très bien. 너무 잘 지내. Et toi? 물어보고 있죠. 너는 어떠니? Jean이 대답합니다. Moi aussi. 나 역시 좋아. Alors, qui est-ce? 자, alor는 그러면이죠. 대화, 그 화제를 전환할 때 우리 alor란 말 잘 씁니다. 자, 그런데 qui est-ce? 저 사람 누구니? 자, 여기서 is는요. 대명사입니다. 그것 혹은 저 사람, 그 사람 이런 뜻의 대명사고요. 성과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쓰를 쓰시면 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쓰를 쓰시면 되고요. 저 사람 누구니? Elle est nouvelle. 그녀는 새로운 사람이니? 자, nouvelle 아까 nouveau란 형용사 보셨죠? 새로운이란 뜻인데요. 이것이 요 el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사람이니? 뭐 전학생이니? 이런 뜻이고요.
뽀리 이야기합니다. Tu parles de qui? 자, parler de 하면 parler가 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드는 무엇에 대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rler de 하면 무엇에 대해서 말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너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 라고 물어봤고요. La fille blonde. 자, fille 하면 소녀죠. blonde? blonde 하면 금발을 이런 뜻입니다. 뭐 얼굴이 금색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떤 사람한테 블롱드라고 혹은 블롱드라고 하게 되면 머리 색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저 금발머리 소녀 얘기하는 거니 이런 뜻입니다. 자, fille가 여성 단수 명사니까 여기도 을을 붙여서 성과 수를 맞춰줬고요. 장 보시면 non 아니야. elle est brune. 내가 말하는 그녀는 brune 갈색 머리야. 그리고 elle porte une robe verte. porte une robe verte. 자, porte 하면 porte 동사. 옷을 입다. 무엇을 입다라는 뜻이고요. une robe verte. 초록색 원피스를 입었어. 자, 여기서 폴이 누구를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금발머리 얘기하는 거니? 라고 물었고요. 아니야. 내가 말하는 사람은 브이는 갈색 머리에 초록색 원피스 입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폴이 이야기입니다. elle est claire. 그녀는 클레르야. 폴은 아마 이 사람을 알고 있나 봐요. C'est une amie de Marie. C'est une amie de Marie. 그녀는 마리의 친구야. 드는 무엇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리의 친구야. 그러니까 주황이 Qu'est-ce qu'elle est belle. 그랬습니다. 자, elle est belle 하면 그녀는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근데 거기 Qu'est-ce que라는 말을 붙여서 감탄문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Qu'est-ce qu'elle est belle 하면 그녀는 참 예쁘다 라고 했고요. 이 belle은 지금 여성형으로 아름다운이란 뜻인데요. 남자한테 잘생겼다라고 할 때는 beau라고 하시면 됩니다. beau. 그래서 그는 잘생겼다라고 하면 il est beau.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는 아주 잘생겼다. 감탄을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장에다가 앞에 qu'est-ce 붙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qu'est-ce qu'il est beau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는 참 잘생겼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Elle a de beaux yeux aussi. Elle a de beaux yeux aussi. 자, elle a 그녀는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요. beaux yeux. 자, 이유는 눈이었어요. 눈 두 개를 얘기하죠. 그리고 뭐 하면 아름다운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얘기할 때요. des yeux. 눈 두 개 얘기할 때 des yeux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뭐고요? 얘가 이 yeu가 남성 명사니까 얘를 뭐 이렇게 갖다 쓰는데 지금 yeu 두 개, 눈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x를 붙여서 지금 복수 형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생각하면 des beaux yeu가 아름다운 눈이라는 뜻을 가질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여기 이 앞에 있는 네입니다. 자, 여기 제가 쓴 것과 요 제가 디알로그에 써놓은 요거의 차이점 보시면 여기 s가 빠졌죠. 자, 이렇게 형용사 복수, 명사 복수가 올 때 이 앞에 있는 부정관사 대는요. 대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드로 쓰게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어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형용사 복수, 명사 복수의 어순이 올 때 그 앞에 쓴 대는 대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드라고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참 아름다운데 그녀는 눈도 예뻐. 정말 아름다운 눈을 가졌어. 그리고 elle a l'air sympa. 자, avoir l'air 플러스 형용사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호감 가게 생겼어. 호감 가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pour oui, elle est belle. 그녀 예쁘고 est très sympa. 아주 호감이 가. 아주 착해.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pour은 그 claire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자, grammaire expression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어의 형용사는 남성, 여성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성과 수를 일치시키는 것이 불어에서 말하고 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성형은 형용사 기본형이 되겠고요. 거기에 을을 붙이면 여성형이 됩니다. 물론 모든 형용사가 그런 거 아니고요. 약간의 예외들은 있지만 기본적인 큰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형 형태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남성 제2형이라는 형태가 나오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주로 언제 그러냐면 모음이나 또는 무음아시로 시작하는 남성 단수명사 앞에서 쓰이는 게 남성 제2형인데요. 이런 형용사들요. 모, 누보, 스 이런 형용사들은 남성 제2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형용사들의 특징이 뭐냐? 발음상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끝에 자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음으로 끝나게 돼요. 다시 이렇게 끝에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남성 제2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형용사 변화하게 되는지 일단 그 형태부터 알아볼게요. 보는요, 남성 단수 이렇게 쓰고요. 여성형이 되면 벨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다음 복수가 되면 x를 붙이고요. 역시 이거 복수가 되면 s를 붙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남성 단수, 여성 단수, 남성 복수, 여성 복수. 누보 아까도 봤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단수 이렇게 쓰고요. 여성 단수는 누벨, 남성 복수는 x를 붙이고요. 여성 복수는 여성형에다가 s를 붙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형태로 변화를 하고요. 그런데 남성 제2형이란 게 있다고 했죠. 그것이 뭔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남자인데, 옴무인데요. 그 남자가 잘생긴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옴무, 보옴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쓰고 싶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아쉬, 얘는 불어에서 모음과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아쉬 모음과 이 보에 끝나는 모음, 이 두 개가 충돌을 합니다. 불어에서 모음과 모음이 만나는 거는 굉장히 싫어해요. 불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에서 모음이 서로 충돌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음이 만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줍니다. 다양한 모음 만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형용사의 끝 음절의 모음과 명사의 앞 음절의 모음이 만났을 경우에는 다른 걸 써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제2형 형용사 남성 제2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 보에 해당하는 형용사 남성 제2형은 이 가로에 있는 벨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벨옴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L과 여기 있는 이 모음이 얘는 자음이고 얘는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모음과 모음이 겹치는 걸 이렇게 해서 바꿔줍니다. arb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남성 명사고요. 얘가 만약에 멋진 나무, 아름다운 나무 이렇게 쓰고 싶다라면 얘 남성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라는 형용사서 써서 수식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기 또 모음과 여기 모음이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얘를 뭐를 써야 된다? 형용사 남성 제2형인 벨을 써야 된다. 벨라르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이나 무음아시로 시작하는 남성
단수 명사 앞에 쓰여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요.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옴무가요. 이렇게 S가 됐다. 그러면 이 보라는 형용사 뒤에 x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모좀무 이렇게 연음을 해서 읽어버리기 때문에 얘 여기 있는 모음과 모음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제2형은 항상 단수, 모음이나 무음아시로 시작하는 단수 명사 앞에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시면 중급 프랑스어 정도에서는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남성 제2형 있는 형용사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식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원칙적으로 불어에서는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수식을 합니다. 영어 생각해 보시면 영어는 대부분 앞에서 수식을 하죠. 근데 불어는 원칙적으로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초급에서 불어 배우다 보면요. 그 형용사, 초급에서 배우는 형용사는 항상 짧아요. 그리고 주로 많이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어는 어떻게 보면 형용사의 용법이 영어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케이스별로 얘가 앞에서 수식하는지 뒤에서 수식하는지 외워줘야 되고 또 어떤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수식하느냐 뒤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마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제가 써놓은 거, 뿌띠, 크다 작다, 그 다음에 젠, 비유 젊다, 늙다, 봉, 모베 좋다, 나쁘다, 보, 잘생긴, 고, 뚱뚱한, 졸리, 귀여운 이런 형용사들은 대부분 앞에서 수식한다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딱 무 자르듯이 잘라서 이거는 앞, 이거는 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형용사 나올 때마다 얘는 어디서 수식하는 거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고 자주 쓰이는 형용사일지라도 국적이나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 뒤에서 수식합니다. 다시 한번요. 국적,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 뒤 수식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 fille blonde, blonde 하면 금발을 이런 뜻이죠. 색깔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 뒤에서 수식하고요. 윈허브 verte, verte 하면 초록색, 원래는 vert인데 허브가 지금 여성형이기 때문에 성수를 맞춰서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얘도 색깔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불어에서 형용사는 명사 뒤 수식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배우는 짧고 음절이 짧은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이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워왔어요. 하지만 짧고 자주 쓰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적이나 색깔 나타내는 경우에는 항상 명사 뒤 수식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수의 든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자, 부정관사 대 다음에 형용사 복수, 명사 복수 이런 어순으로 온다라고 하면요. 이 부정관사 대라는 모양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s를 떼버리고 드라고 씁니다. 그래서 드, 형용사 복수, 명사 복수 이렇게 쓴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사실 형용사가 뭐 퍼센트로 따지면요. 이렇게 명사 앞에 쓰는 경우보다는 명사 뒤에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는 많은 경우에서 쓰이진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눈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네, 모, 지유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요거 S 떼버립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요. 요거 복수의 드 정리해드렸고요. 감탄문 보겠습니다. 감탄문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주어 동사 앞에다가 깨스크라든가 껌무라든가 끄를 붙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그냥 감탄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볼까요? 일레고 그는 뚱뚱하다. 걔 참 뚱뚱하구나 라고 하려면 앞에 깨스크만 붙여주면 되죠. 깨스, 길,
레고. 이렇게 qu'est-ce qu'il est gros. 그러면 너무 참 뚱뚱하구나 이런 게 되고요. Elle est belle. 그녀는 참 아름답다 라고 하면 역시 얘도 앞에 qu'est-ce que 붙여주시면 qu'est-ce qu'elle est belle. 이렇게 쓰면 감탄문이 됩니다. 감탄문 만드는 건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연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형용사의 성과 수를 한번 일치해보죠. 형용사 성수 일치하는 거는요, 불어 문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 신문 보시면, 신문이나 뭐 인쇄물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실수들은 가끔 해요. 왜 우리가 받침 같은 거 가끔 틀리잖아요. 맞춤법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건 너무 간단하니까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처음 보시면요. Elle est brun이라는 형용사입니다. brun. 근데 얘는 지금 저는 가로 속엔 다 남성 단수형을 써놨어요. 자, 여기 L이 지금 여성 단수형이기 때문에 얘를 여성 단수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Elle est brune 이렇게 쓰셔야 맞는 거고요. 자, nous sommes grands. 우리는 키가 크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nous 같은 경우에는요. 복수는 복수인데요. 얘가 남성만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성만 있을 수도 있고 남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남성만 있는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은 바꿀 필요 없고 수만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요. 여자들만 다 있어요. 그러면 여성형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을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남녀가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녀가 섞여 있다면 무조건 대표는 남성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섞인 우리는요. 경, s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블롱이라는 형용사 볼게요. 자, 무 같은 경우에는 뜻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대한 존칭, 당신이라는 뜻으로 부를 쓸 경우에는 이거는 단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부가 만약에 남자라면 그냥 물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가 만약 여자라면요. 물롱드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가요. 두 번째 뜻 너희들이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너희들. 그럼 복수가 되겠죠. 그러면 물롱 s를 붙여주시거나 혹은 부가 여자들로만 구성된 너희들이 다 여자예요. 그러면 s를 또 을을 붙이신 다음에 s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쓴 경우 앞뒤 맥락 없이 그냥 부라고 쓴 경우에는 이거는 의가 올 수도 있고 의s가 올 수도 있고 그냥 s만 올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수 일치하는 거 한번 요거 다시 지워보시고요.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 요걸 한번 써보세요. 자, 작은 가방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방은 불어로 뭔가요? 가방은 뭐 다양한 가방이 있지만 싹이라고 대표적으로 써보죠. 그러면 가방들이니까 내 싹이 될 거예요. s가 붙었죠. 자, 근데 작다, 뿌띠 라는 말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싹이 지금 남성 단수니까요. 근데 남성 복수니까요. 이 뿌띠도 마찬가지로 지금 s가 붙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지금 순서가 관사, 대, 그 다음 형용사 복수, 명사 복수 이런 순서가 나왔어요. 자, 이런 순서로 올 때 우리 앞에 대는 s를 떼버리고 드라고 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복수의 드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가방들 불어로는 대 뿌띠 싹이 아니라 드 뿌띠 싹 이렇게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빨간 치마. 자, 치마는요. 불어로 쥐프라고 합니다. 쥐프. 근데 빨간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색깔 형용사. 자, 색깔 나타내는 형용사는 항상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서 쥐프 rouge. 관사까지 쓰면 위는 쥐프 roug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영국 친구. 영국인 남자친구 한번 써볼까요? 친구는 남자다. 그러면 un ami 이렇게 되겠죠? 자, 영국이라는 형용사 anglais, un ami anglais. 자, anglai는 국적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항상 명사 뒤 수식이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의 드, 복수의 드, 요거 대, 뿌띠 싹
요거랑 형용사 수식하는 위치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감탄문을 한번 써보세요. 자, 감탄문은요,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에다가 앞에 깨스크 붙이는 거, 그 다음에 간단하게 꽃무 붙이는 거, 그 다음 끄 붙이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자, 요거 각각 붙여보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거는 끄로 끝나는 거, 문장 쓸 때 축약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깨스, 첫 번째 문장만 써볼게요. 깨스, 낄레, 그로. 그게 참 뚱뚱하다.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써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엘레벨, 한번 꽃물 앞에 붙여볼까요? 꼬멜레벨.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감탄문 만드는 건 앞에도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강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초급의 내용과 조금 더 연관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기초를 쌓아가신다는 생각으로 네, 오늘 배운 것도 한번 복습해 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우바!